안녕하세요, 트레일블레이저 여러분. 코리안 블레이저 커넥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아나, 여러분의 호스트이자 세일즈포스 공인인증 강사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태블로로 커리어를 멋지게 시작하게 되어서 현재는 태블로 퍼블릭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계신 전서연님의 스펙터클한 여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일즈포스 커뮤니티 매니저 현진입니다. 서연님,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이터 브릿지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태블로 퍼블릭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서울 태블로 유저 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는 전서연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서연님. 네, 대학 시절 처음 태블로를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서연님의 커리어 전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서연님의 커리어 시작점으로 함께 돌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태블로라는 걸 접했는데요. 빅데이터 동아리 보아즈라는 곳에서 시각화 부문에서 처음으로 태블로를 접했고 이제 태블로를 접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공모전에 나갔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모전에 출전해서 그때 태블로를 활용해서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었고요. 이 경험이 이제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서 더 다양한 공모전들에 많이 출전하게 됐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성과네요. 이런 성과들이 서연님 개인에게 큰 자신감이 되어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아나님, 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태블로 대시보드를 당시에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치고는 조회수가 합쳐서 약 10만 회 정도가 넘었을 정도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스타트업에서 처음으로 채용 제의가 왔었고 그때 제 첫 커리어를 BI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대학 시절 태블로를 접하시면서 공모전 수상부터 핫한 유튜브 영상, 그리고 BI 엔지니어로서의 취업까지 데이터와 함께 흥미로운 시작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서연님의 커리어 전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지님. 그 다음에는 BI 엔지니어 다음으로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한국 파트너 조직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파트너 조직 최초의 BI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었고 회사 입사하고 나서도 이제 태블로 유저 클럽을 만들어서 80명 정도 회원분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커리큘럼이랑 온라인 영상을 제가 직접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회사 교육 플랫폼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태블로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마존 글로벌에도 알려지면서 흔치 않은 기회였지만 이제 유럽 쪽 지사랑 같이 협업해서 글로벌 전체에서 쓸 대시보드도 구축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와, 네, 정말 숨가쁘게 성장하시고 또 많은 도전들로 끊임없이 쇄신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요, 서연님의 커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있으셨다죠? 직접 커뮤니티 설립에서 현재는 법인 설립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좀 차근차근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커뮤니티, 비저블이라는 커뮤니티 소개와 함께 어떤 계기로 설립을 하고 운영하셨는지 또 그 안에 어떤 기회를 포착하셔서 현재 커리어까지 발전시키셨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 다니면서 이제 한국 최초의 BI 커뮤니티 비저블을 설립을 했는데요. 비저블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공부하는 학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산업군, 예를 들면 게임이나 글로벌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금융, 리테일 등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가 멘토분들하고 이제 사회초년생 그리고 직장인 5년차 이내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비즈니스 시각적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저블에서는 6개월 동안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초부터 산업군별 비즈니스 시나리오, 예를 들면 고객 분석이나 앱 로그 분석,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분석 관련 자율 주제 스터디를 멤버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멤버들끼리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비저블 런웨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시각화 컨퍼런스 때 발표할 비즈니스 시나리오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진행한 컨퍼런스 영상들도 작년에는 시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비저블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좋은 커뮤니티도 새로 만드셨고 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전문가들과 같이 노력하고
또 분석하면서 유의미한 아웃풋도 내시고 정말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이런 활동과 노력들이 결국 새로운 기회에 패스트 캠퍼스 강의라는 큰 성장이나 기회를 창출해낸 거겠네요.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패스 캠퍼스에서 감사하게도 강의 제안을 먼저 주셔서 실무 밀착 데이터 시각화라는 강의를 첫 번째 온라인 강의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게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지표도 설계하고 이제 시각화 이론적으로 좋은 차트를 설계하고 태블로 계산식 등을 활용해서 이제 고급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랑 이제 최종적으로 다양한 산업군별 대시보드를 가지고 의사결정권자한테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데이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래도 매출 1위를 몇 년간 유지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어서 이후에 다음 시리즈로 이제 산업군별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화해서 13가지 프로젝트 강의를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컨설팅이랑 교육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데이터 브릿지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BI 컨설팅하고 이제 B2B, DT 교육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서연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들로 현재 업무로까지 이어졌네요. 다양한 업무와 도전 속에서도 또 서연님께서 태블로 앰버서더로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태블로 앰버서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태블로 앰버서더가 무엇인지 간단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태블로에서는 총 7개 부문, 태블로 퍼블릭, 포럼, 유저그룹, 소셜, CRM, 그리고 스튜던트 데이터 데브 이렇게 각각 앰버서더별로 이제 글로벌로 평균 30-40명 정도를 대표로 선발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퍼블릭 앰버서더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 퍼블릭에 올리는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비주얼리제이션 역량 자체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태블로 퍼블릭 앰버서더가 되면 이제 태블로 프로덕트 팀하고 같이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이제 TC에 초청도 되고 이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시고 다양한 굿즈나 이제 커뮤니티 리더 파티 같은 곳에 초청도 해 주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앰버서더 활동을 위한 그러한 조건값도 있네요. 자, 그러면 태블로 앰버서더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태블로 커뮤니티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앰버서더나 비저너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태블로 컨퍼런스에 갔을 때마다 나도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생겼었고 그리고 태블로에서 앰버서더랑 비저너리 분들한테 워낙 배우나 뭐 이렇게 특별한 세션에 초청해 주시는 거나 같이 프로덕트를 만들 기회들이 많았어서 아 내가 정말 태블로를 사랑하는 유저로서 앰버서더 활동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에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서연님의 열정 정말 멋지십니다. 데이터를 그냥 표로 볼 때보다 대시보드나 차트로 시각화하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다가오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더 집중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과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미치는 데이터의 시각화 영향에 대한 서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비즈니스에서 시각화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시각적인 속성, 그걸 프리어텐티브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이제 한국말로는 전주의적 속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인간이 시각적으로 그거를 뭔가 인식하기 전에 주의력을 집중하기 전에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 인식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트맵이나 막대 차트나 이런 다양한 차트들을 이제 컬러들과 같이 활용해서 이제 보여줬을 때는 이제 엑셀 표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컬러의 강조가 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가 수익이 높고 낮고 이런 거를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로 집중해서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게 되면 빠르게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결국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통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직 전체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그래서 시각화를 많이 쓰게 되고 조직 내의 의사결정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할 때 시각화를 많이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의 효과 등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하였을 때 특히 시각적으로 확인했을 때 업무적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데이터를 통한 이 시각적 키 메시지 전달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우리가 태블로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태블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더불어서 다른 BI 툴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큰 장점, 관점에서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아나님. 태블로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고 노코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차트를 만들고 이 차트들이 이제 서로 동적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한 판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태블로 서버에 업로드해서 이제 조직 단위로 폴더 관리나 권한 관리도 가능하고 데이터 업데이트 같은 이제 스케줄링,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태블로가 다른 BI 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다른 BI 툴들은 이제 어떤 차트를 구현하고 싶은지 그 템플릿 안에서 선택한 뒤에 거기에 맞게 이제 필드를 올려서 구현하는 방식이라면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X축, Y축에 어떤 필드를 올리고 어떤 마크 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내가 도화지에 그리는 것처럼 모든 차트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TC24에서 업데이트된 이제 비즈 익스텐션이 나오면서 생키 차트나 썬버스트 차트 같은 이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도 클릭만 해서 구현이 가능해졌는데 이 외에도 계산식을 써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의 모든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태블로 유저들이 뽑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태블로 대시보드로 매출 순위와 성장률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CRM 마케팅 성과에 대해 분석하는 대시보드, 그리고 유저 리텐션 대시보드 등 다양한 산업 및 주제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태블로가 적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서윤님께서 대시보드를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시보드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축 이후에도 이제 유저들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비싼 비용으로 이제 긴 시간을 들여서 구축하고 난 뒤에 결국 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고 이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매트릭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인풋 매트릭을 움직였을 때 아웃풋 매트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매트릭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순서가 이제 인풋 매트릭을 개선했을 때 바뀌는 드라이버 매트릭, 그리고 드라이버 매트릭은 아웃풋 매트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트릭인데 이 지표들의 위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개선했을 때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갖가지 중요한 데이터와 자료를 잘 요약 정리해서 심지어 하이라키에 따라 구조적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으니 이 한판 버전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 인사이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인사이트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타겟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카운터파티를 또 설득할 수 있을 때 그 설득용 파워풀한 자료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보람과 성취를 느꼈던 아주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서연님. 그 중에서도 좀 성공 사례 위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크게 두 가지 사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모션에 활용한 경우, 이제 두 번째는 타겟 마케팅에 RFM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한 경우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패션 커머스에서 이제 프로모션 기획전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 효과적이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쿠폰을 통해서 매출이 실제로 상승했는지 전후 대비 트렌드 시각화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좋고 나쁨의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유저별 영향도는 어땠는지 신규 유저랑 재구매 유저 그래서 어떤 유저의 영향이 가장 컸는지를 보고 그리고 사재기 유저는 없었는지 또 확인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유저 리스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모션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로 타겟 마케팅에 쓴 RFM 세그멘테이션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커머스 플랫폼에서 어떤 고객이 RFM이라고 하는데 리센시 그리고 프리퀀시 그리고 머니터리 이 세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고 자주 구매했고 많이 돈을 썼는지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태블로의 트리맵으로 시각화를 하고 거기에 맞는 각 세그멘테이션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구매가 없었지만 자주 구매했고 돈을 많이 썼던 고객을 이제 니드 어텐션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류를 해서 그 고객들에게만 이제 타겟 마케팅을 하는 CRM 메시지를 보냈을 때 기존 대비해서 훨씬 비용을 아끼면서도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멋진 성과네요, 서연님. 그러면 도전이 필요했던, 힘겨웠던 프로젝트나 해결 방법도 좀 같이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똑같이 커머스 고객사에서 로그 데이터를 이제 앰플리튜드로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이슨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태블로에 올리기가 조금 번거로웠는데 전처리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빅쿼리에서 전처리를 하나하나 그 제이슨식을 풀어서 컬럼명을 이제 통일하고 화폐 단위를 이런 것들을 통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태블로에서 한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고 만들어서 이제 앰플리튜드랑 빅쿼리 그리고 태블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태블로에서는 결국에는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조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태블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클렌징 말하자면 전처리하는 것도 태블로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되는 거네요? 태블로 안에서도 이제 간단한 전처리들 뭐 예를 들면 분할이나 뭐 텍스트 전처리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능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블로 프랩이라는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태블로 프랩이라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노코드 기반으로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플로우를 이제 태블로랑 연결해서 태블로 서버에 같이 올려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고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럼 요약하면 태블러를 아주 그 최상의 캐파로 그대로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태블러 프랩을 사용해서 모듈식으로 끼워서 그 안에서 다 전처리를 끝내서 좋은 버전으로 태블러에 담아서 만드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럼 태블러 프랩에서 그러면 깨끗하게 좀 클렌징이 된 전처리 상태의 값을 태블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데이터를 또 다른 분석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분석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 내보내는 게 이제 태블로에 쓰기 위한 데이터 원본 형태로도 내보낼 수 있지만 엑셀 형식이나 그렇죠. 원하는 방식으로 다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팁입니다, 유저 여러분들. 태블러 프랩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연님의 커리어 전이에 대한 목표와 더불어 앞으로 태블로를 통해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처음에 데이터를 시작했을 때 많이 어려워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데이터를 가장 쉽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데이터 시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브릿지의 슬로건도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가 되자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서연님 멋진 각오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리안 블레이저 커넥트에서 태블로를 통한 서연님의 경험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정말로 살아있게 만들고 또 나아가 강력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키팩터로서 유의미한 값이 되게 하는 건 그 데이터 자체만큼이나 또 딜리버리와 툴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값진 인사이트와 개인적 성장 경험을 나눠주신 전서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서연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였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음 시즌에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설명란에 있는 설문 URL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시즌에서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Blaze your trail. Blaze your trail.